서울의 밤은 차갑고 축축했다. 비가 내린 거리에서 이지현은 숨을 고르며 민서를 바라보았다. 민서야, 내가 약속할게. 너 할머니 장례식 꼭 갈 수 있게 해줄게. 이지현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불안이 스쳐갔다. 김민서, 29세의 한국계 미국인 여성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저었다. 지현아, 우리 엄마가 허락 안 할 거야. 나를 집에서 쫓아낸 지 5년이야. 내가 누구를 사랑하든 상관없다고 했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어. 민서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녀의 손은 지현의 팔을 꽉 잡았다. 서울의 강남 한복판,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거리에서 두 사람은 마치 세상에 단둘뿐인 듯 서 있었다. 이지현, 27세의 그래픽 디자이너는 민서의 절망을 가슴 깊이 느꼈다. 민서의 할머니, 그녀가 가장 사랑했던 가족이 세상을 떠났지만 민서의 가족은 그녀가 장례식에 오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이유는 단 하나였다. 민서가 이지현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지현은 이를 악물었다. 민서야, 넌 그 장례식에 갈 자격이 있어? 할머니가 너 얼마나 아꼈는지 나도 알아. 그녀는 민서의 손을 잡고 비에 젖은 거리를 걸으며 말했다. 내가 방법을 찾아볼게. 항공권이라도 구해볼게. 부산까지 가야 하잖아. 민서는 고개를 숙였다. 돈도 없어. 그리고 엄마가 날 보면.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민서의 가족은 그녀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와 이지현과 연애를 시작한 순간부터 그녀를 완전히 외면했다. 전통을 중시하는 가문에서 민서의 선택은 용납되지 않았다. 이지현은 민서의 어깨를 감싸며 속삭였다. 내가 다 해결할게. 믿어.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다. 이지현은 프리랜서로 일하며 간신히 생활비를 벌고 있었다. 부산행 비행기 티켓을 구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 게다가 민서의 가족이 그녀를 완전히 배척한 상황에서 장례식장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전쟁이나 다름없었다. 그날 밤, 이지현은 자신의 작은 원룸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다. 항공사 사이트를 뒤지며 가장 저렴한 티켓을 찾으려 했지만 가격은 그녀의 통장을 비웃는 듯 했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민서가 보내준 사진을 보았다. 민서와 할머니가 부산 해운대 바닷가에서 웃고 있는 사진. 민서의 미소는 그때만큼은 자유로웠다. 이지현은 이를 악물었다. 민서가 저를 사랑한다고 해서 가족을 잃어야 한다니 이건 터무니없어. 다음 날 아침, 이지현은 민서를 데리고 강남의 한 카페로 향했다. 민서는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지만 지현의 단호한 태도에 조금씩 기대를 품기 시작했다. 지현아, 정말 괜찮을까? 내가 거기 가면 다들. 괜찮아. 이지현은 민서의 말을 끊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할머니는 너를 원할 거야. 그리고 나도 너를 원해. 그녀는 민서의 손을 잡고 미소를 지었다. 그 순간 민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카페에서 이지현은 항공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저희 상황이 좀 복잡해서요. 제 파트너가 할머니 장례식에 가야 하는데 가족이 반대하고 있고 티켓도 좀 부담스러워서. 그녀는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했다. 전화 너머의 직원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고객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이지현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민서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몇 분 뒤 직원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고객님, 저희 항공사에서 특별한 상황을 고려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이메일로 보내드릴게요. 이지현은 믿을 수 없었다. 정말요? 어떤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직원은 차분히 대답했다.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지원이 있습니다. 고객님의 사연을 듣고 특별 할인과 추가 지원을 드릴 예정입니다. 민서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터뜨렸다. 지현아, 이게 정말이야.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지현을 끌어안았다. 이지현도 눈시울이 붉어졌다. 봤지? 내가 약속했잖아.
하지만 그들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이었다. 항공권을 구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었다. 민서의 가족은 여전히 그녀를 거부했고 장례식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누구도 알 수 없었다. 이지현은 민서의 손을 더 꼭 잡았다. 민서야, 우린 같이 싸울 거야. 할머니 곁으로 갈 수 있게? 두 사람은 카페를 나서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비가 그친 서울의 하늘은 조금씩 맑아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앞에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았다. 민서의 가족, 사회의 시선, 그리고 그들 자신의 두려움까지. 민서와 이지현은 인천공항의 출발 게이트 앞에 서 있었다. 민서의 손에는 항공사에서 제공한 할인 티켓이 쥐어져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불안으로 가득했다. 지현아, 내가 정말 갈 수 있을까? 엄마가 날 보면? 이지현은 민서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민서야, 넌 할머니를 위해 가는 거야? 엄마 말고 할머니를 생각해.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두려움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민서의 가족은 그녀가 이지현과 연애를 시작한 이후로 단 한 번도 연락을 허락하지 않았다. 장례식장에서 마주칠 민서의 어머니, 김은주 여사는 특히나 엄격한 사람이었다. 항공사 직원의 도움으로 티켓은 구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비행기는 부산 김해공항으로 향했고 두 사람은 창밖으로 펼쳐진 구름을 바라보며 각자의 생각에 잠겼다. 민서는 할머니의 기억을 떠올렸다. 부산의 작은 집에서 할머니와 함께 보낸 여름, 바닷가에서 조개를 줍던 순간들. 할머니는 민서가 미국에서 힘들게 적응하던 시절, 늘 그녀에게 따뜻한 편지를 보내줬다. 민서야, 넌 어떤 길을 선택하든 내 손녀야. 할머니의 그 말이 민서의 가슴에 깊이 박혀 있었다. 비행기가 착륙하자 이지현은 민서의 손을 잡았다. 준비됐어.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공항을 나서며 그들은 택시를 타고 장례식장으로 향했다. 부산의 거리는 서울과는 다른 따뜻한 분위기를 풍겼지만 민서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고 무섭게 느껴졌다. 장례식장에 도착했을 때 민서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다. 입구에서 그녀의 어머니, 김은주 여사가 서 있었다. 50대 후반의 은주 여사는 단정히 묶은 머리와 검은 한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다. 민서가 다가가자 은주 여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여기 왜 왔니? 너는 우리 가족이 아니야? 민서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다. 엄마 할머니 장례식인데 저도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이지현은 민서의 곁에서 이를 악물며 말했다. 민서도 가족이에요. 할머니가 민서를 얼마나 아꼈는지 아시잖아요. 은주 여사는 이지현을 날카롭게 노려보았다. 너 때문에 우리 집이 망가졌어. 민서가 너 같은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녀의 말은 칼처럼 날카로웠다. 민서는 고개를 숙이고 울음을 삼켰다. 그때 장례식장 안에서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왔다. 민서의 큰 이모, 김수영이었다. 그녀는 민서를 보고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민서야. 민서가 여기 어떻게? 수영은 은주를 힐끗 보더니 민서를 끌어안았다. 할머니가 너 보고 싶어 하셨는데. 은주의 얼굴이 굳어졌다. 수영 언니, 민서가 여기 있으면 안 돼. 가족들 다 뭐라고 할지 알아. 하지만 수영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은주야, 민서도 우리 조카야. 할머니가 민서를 얼마나 아꼈는지 너도 알잖아. 이지현은 그 상황을 지켜보며 가슴이 뛰었다. 민서에게 적어도 한 명의 동맹이 생긴 것 같았다. 하지만 장례식장은 여전히 긴장으로 가득했다. 다른 친척들이 민서를 보고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저 애가 왜 여기 왔어? 은주가 쫓아냈다던데. 민서는 그 소리를 듣고 몸을 떨었다. 이지현은 그녀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괜찮아, 민서야. 내가 여기 있어. 그녀는 민서를 장례식장 안으로 이끌었다.
할머니의 영정사진이 놓인 제단 앞에서 민서는 무릎을 꿇었다. 할머니 저 왔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이지현은 민서의 곁에서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녀는 민서가 이 순간을 얼마나 간절히 원했는지 알았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민서의 가족은 그녀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앞으로 어떤 갈등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다. 장례식장 밖에서 은주 여사는 수영과 격렬히 말다툼을 벌이고 있었다. 언니, 민서가 여기 있으면 우리 체면이 뭐가 돼? 다들 뭐라고 할지 생각해봐. 수영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체면. 은주야, 가족이 체면 때문에 서로를 버리면 그게 가족이야? 민서와 이지현은 그 대화를 멀리서 들으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민서의 눈에는 두려움과 희망이 뒤섞여 있었다. 이지현은 민서의 손을 더 꼭 잡았다. 민서야, 우린 여기까지 왔어. 이제 포기하지 말자. 장례식장의 분위기는 점점 더 팽팽해졌다. 민서가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할머니에게 절을 올리는 동안 친척들의 수군거림은 점점 커졌다. 이지현은 민서의 곁에서 그녀를 지키듯 서 있었다. 그녀의 눈은 주변을 예의주시하며 혹시라도 누군가 민서를 해칠까 봐 경계했다. 민서의 어머니, 김은주 여사는 여전히 입구에 서서 민서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이지현은 그 표정을 보고 가슴이 아팠다. 은주 여사가 민서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민서가 어릴 때 어머니와 얼마나 가까웠는지 그녀는 민서에게 들어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사랑은 민서가 이지현을 선택한 순간부터 증오로 바뀌었다. 민서가 제단에서 일어나자 큰이모 김수영이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민서야, 할머니가 너 여기 있는 거 보면 기뻐하실 거야. 수영의 말은 따뜻했지만 민서는 여전히 떨고 있었다. 이모, 제가 여기 있는 게 정말 괜찮을까요? 수영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지. 할머니는 늘 너 얘기했어? 미국에서 힘들 때도 너 편지 써준 거 다 할머니였잖아. 그 말을 들은 민서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이지현을 돌아보며 말했다. 지현아, 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너 때문이야. 이지현은 민서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다. 우리가 같이 온 거야.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장례식장은 민서에게 적대적인 공간이었다. 친척들 중 몇몇은 민서를 힐끗거리며 불편한 표정을 지었고 어떤 이는 대놓고 비판적인 말을 내뱉었다. 요즘 애들은 도대체 뭐야? 집안 망신이야. 그때 예상치 못한 인물이 등장했다. 민서의 사촌 오빠 박준혁이었다. 30대 초반의 준혁은 서울에서 변호사로 일하며 가문의 자랑거리였다. 그는 민서를 보고 잠시 멈칫하더니 다가왔다. 민서, 너 왔구나. 그의 목소리는 중립적이었지만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민서는 긴장한 채로 대답했다. 오빠, 나 할머니 때문에.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할머니가 너 많이 보고 싶어 하셨지. 그는 이지현을 힐끗 보더니 말했다. 너희 힘들었겠다. 이지현은 준혁의 말에 약간 놀랐다. 그녀는 민서의 가족 중 누구도 그들을 이해해줄 거라 기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준혁의 태도는 달랐다. 그는 은주 여사와 멀리 떨어진 곳으로 민서와 이지현을 데려가 조용히 말했다. 엄마가 지금 많이 화나 계셔. 하지만 내가 얘기해볼게. 민서, 너 여기 있을 권리가 있어? 민서의 눈이 커졌다. 오빠, 정말. 준혁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도 처음엔 이해 못했어. 내가 왜 그렇게 선택했는지. 근데 할머니가 내게 말씀하셨어. 민서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그 말에 민서는 울음을 터뜨렸다. 이지현은 그녀를 끌어안으며 준혁에게 고개를 숙였다. 고마워요. 오빠의. 준혁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뭘 그냥 가족이니까. 하지만 그들의 대화는 오래 이어지지 못했다. 은주 여사가 다가오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준혁아,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민서가 여기 있는 걸 아빠가 알면 뭐라고 하실 것 같아. 준혁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엄마, 민서도 가족이에요. 할머니 장례식인데 민서가 왜 못 오겠어요? 은주 여사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다. 가족. 민서는 우리 집안을 부끄럽게 했어. 그녀의 목소리는 장례식장 안에 울려 퍼졌다. 민서는 그 말에 몸을 떨며 이지현의 손을 더 세게 잡았다. 이지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아줌마, 민서가 뭘 잘못했나요? 민서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해서 가족이 아니게 되는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장례식장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다. 은주 여사는 이지현을 노려보며 말했다. 너 때문에 우리 민서가 이렇게 됐어. 너 같은 사람이 하지만 그녀의 말은 끊겼다. 김수영이 다가와 은주의 팔을 잡았다. 은주야, 그만해. 민서도, 이지현 씨도 여기 있을 자격이 있어? 민서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그녀는 이지현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지현아, 나 무서워. 기지현은 그녀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괜찮아. 내가 여기 있어? 장례식장은 갈등의 전쟁터 같았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민서와 이지현은 서로를 지탱하며 서 있었다. 그들의 사랑은 그들을 둘러싼 적대적인 시선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 장례식장의 긴장은 점점 고조되었다. 민서와 이지현은 제단 옆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서 있었지만 은주 여사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그녀는 민서를 향해 다가가며 말했다. 민서야, 지금이라도 돌아가. 여기서 더 망신당하고 싶니? 민서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손은 이지현의 손을 꼭 쥐고 있었지만 몸은 떨리고 있었다. 이지현은 민서를 보호하듯 앞으로 나섰다. 아줌마, 민서가 여기 있는 게 왜 망신인가요? 민서는 할머니를 사랑했어요. 그게 잘못인가요? 은주 여사는 이를 악물며 대답했다.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됐어. 민서가 너 같은 사람과 하지만 그녀의 말은 다시 끊겼다. 이번엔 민서의 아버지 박동훈이 다가왔다. 60대 초반의 동훈은 엄격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민서,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민서는 아버지의 목소리에 몸을 떨며 고개를 들었다. 아빠,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았다. 동훈은 민서를 잠시 바라보더니 이지현을 향해 말했다. 너는 누구지? 이지현은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대답했다. 저는 이지현입니다. 민서의 파트너예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민서가 할머니 장례식에 오고 싶어 했어요. 저는 그걸 도와준 것뿐이에요. 동훈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그는 민서를 다시 바라보며 말했다. 민서야, 내가 여기 있는 게 우리 집안에 무슨 도움이 되겠니? 그냥 조용히 가. 그 말에 민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속삭였다. 아빠, 저 그냥 할머니께 작별 인사하고 싶었어요. 그때 김수영이 다시 끼어들었다. 동훈아, 민서도 내 딸이야. 할머니 장례식에 왜 못 오겠어? 너희가 민서를 이렇게까지 외면하는 게 말이 되니? 수영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다. 동훈은 잠시 침묵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갔다. 그는 민서를 바라보며 말했다. 민서야,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우리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민서는 그 말에 더 크게 울음을 터뜨렸다. 이지현은 그녀를 끌어안으며 동훈을 노려보았다. 민서가 뭘 잘못했나요? 민서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게 죄인가요? 장례식장은 다시 조용해졌다.
친척들은 그들의 대화를 지켜보며 수근거렸다. 하지만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사람이 나타났다. 할머니의 오랜 친구이자 동네 이웃이었던 최영숙 할머니였다. 70대 후반의 영숙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제단으로 다가왔다. 민서야, 영숙 할머니의 목소리는 나이 들었지만 따뜻했다. 민서는 눈물을 닦으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최 할머니. 영숙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 할머니가 내게 늘 내 얘기했어. 내가 얼마나 착하고 얼마나 예쁘게 자랐는지. 그리고 그녀는 이지현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됐다면 그건 내 할머니가 가장 기뻐할 일이야. 민서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다. 영숙 할머니는 민서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여기 있어? 내 할머니 곁에. 그 말에 동훈과 은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영숙 할머니의 말은 장례식장에 무거운 울림을 남겼다. 민서는 영숙 할머니의 손을 잡고 제단 앞에 다시 무릎을 꿇었다. 이지현은 그녀의 곁에서 조용히 지켜보았다. 하지만 갈등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은주 여사는 여전히 민서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다른 친척들의 시선도 따갑기만 했다. 이지현은 민서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다. 민서야, 우린 여기까지 왔어. 할머니를 위해, 그리고 우리를 위해 버텨.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동시에 단호한 결심이 서려 있었다. 지현아, 나 할머니께 제대로 작별 인사할 거야. 장례식은 계속 진행되었다. 민서와 이지현은 제단 곁에 머물렀고 영숙 할머니와 수영은 그들을 지지하며 곁에 있었다. 하지만 은주와 동훈의 태도는 여전히 차가웠다. 민서와 이지현은 그들의 사랑이 이곳에서 얼마나 큰 시험대에 올랐는지 깨달았다. 장례식의 두 번째 날이 시작되었다. 민서와 이지현은 전날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다시 장례식장에 돌아왔다. 민서는 할머니의 영정사진을 보며 조용히 기도했다. 이지현은 그녀의 곁에서 묵묵히 지켜보며 민서가 이곳에서 느끼는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었다. 하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팽팽했다. 은주 여사는 민서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동훈은 말없이 제단을 정리하며 민서를 외면했다. 다른 친척들 역시 민서를 불편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들 중 몇몇은 민서가 이지현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대놓고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민서는 그 시선들을 느끼며 점점 더 위축되었다. 지현아, 내가 여기 있는 게 정말 맞는 걸까? 그녀는 이지현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다. 이지현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민서야, 넌 여기 있을 자격이 있어? 할머니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잊지 마. 그때 민서의 사촌 동생 박소연이 다가왔다. 20대 초반의 소연은 민서와 어릴 때부터 가까웠지만 민서가 집을 떠난 이후로는 연락이 뜸했다. 소연은 조심스럽게 민서에게 말을 걸었다. 언니 오랜만이야. 민서는 놀란 눈으로 소연을 바라보았다. 소연아,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소연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할머니가 언니 얘기 많이 하셨어. 언니가 미국에서 잘 지내는지 걱정 많이 하셨고. 민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소연아, 나 여기 와도 괜찮은 거지? 소연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지. 언니도 우리 가족이야. 그 말은 민서에게 큰 힘이 되었다. 이지현은 소연에게 감사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소연 씨, 민서가 여기 올 수 있게 도와줘서 고마워요. 소연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아니에요, 그냥 할머니가 언니를 정말 아꼈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의 대화는 오래 이어지지 못했다. 은주 여사가 다가오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소연아,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민서랑 얘기하지 마오. 소연은 당황하며 고개를 숙였지만 이지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아줌마,
왜 민서를 이렇게까지 밀어내시는 건가요? 민서가 뭘 잘못했나요? 이지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은주는 이지현을 노려보며 말했다. 너 때문에 우리 딸이 망가졌어. 너 같은 사람이 민서를... 그만하세요. 갑작스럽게 터져나온 목소리는 민서였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엄마, 저 지현이를 사랑해요. 그게 왜 잘못인가요? 저는 그냥 할머니께 작별 인사하고 싶었어요. 엄마가 저를 이렇게까지 미워해야 하나요? 장례식장은 순간 조용해졌다. 민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단호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은주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민서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혼란이 뒤섞여 있었다. 그때 최영숙 할머니가 다시 다가왔다. 그녀는 민서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민서야,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서 정말 대견하다. 내 할머니가 이걸 보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민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녀는 영숙 할머니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할머니, 저 할머니께 잘 작별 인사하고 싶어요. 영숙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민서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민서야. 내 할머니는 늘 너를 지켜보고 계실 거야. 이지현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다. 민서가 이렇게 단호하게 자신의 마음을 드러낸 건 처음이었다. 그녀는 민서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다. 민서야, 너 정말 멋져. 하지만 은주와 동훈은 여전히 민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은주는 민서를 외면하며 재단으로 돌아갔고 동훈은 말없이 고개를 돌렸다. 민서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지만 이지현과 소연, 그리고 영숙 할머니의 지지에 힘을 얻었다. 장례식의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민서와 이지현은 할머니에게 제대로 작별을 고하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버텨야 했다. 하지만 그들의 앞에는 여전히 많은 장애물이 놓여 있었다. 장례식의 마지막 날, 민서와 이지현은 다시 장례식장에 들어섰다. 민서는 할머니의 영정사진 앞에서 마지막 절을 올리기 위해 준비했다. 그녀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이지현은 그녀의 곁에서 조용히 지지하며 서 있었다. 하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무거웠다. 은주 여사는 민서를 외면했고 동훈은 말없이 재단을 정리했다. 다른 친척들의 시선도 여전히 차가웠다. 민서는 그 모든 것을 느끼며 가슴이 무거웠지만 이지현의 손을 잡으며 힘을 냈다. 민서의 사촌 동생 소연과 큰이모 김수영, 그리고 최영숙 할머니는 민서를 지지하며 곁에 있었다. 특히 영숙 할머니는 민서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민서야, 내 할머니는 내가 이렇게 강한 아이가 된 걸 보면 정말 기뻐하실 거야. 민서는 그 말에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 저 할머니께 잘 작별 인사할게요. 그녀는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조용히 절을 올렸다. 그 순간 장례식장은 고요해졌다. 민서의 진심이 모두에게 전해지는 듯 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은주 여사가 갑자기 다가오며 말했다. 민서, 이제 그만해. 더 이상 여기 있을 필요 없어.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민서는 눈물을 닦으며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엄마, 저 그냥 할머니께 작별 인사하고 싶었어요. 왜 저를 이렇게 미워하시나요? 은주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갔다. 그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더니 결국 고개를 돌렸다. 넌 우리 집안을 망쳤어, 민서야. 그 말에 이지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아줌마, 민서가 뭘 망쳤나요? 민서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게 왜 집안을 망치는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그때 동훈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이지현 씨, 이건 우리 가족 문제야. 너는 끼어들 자격이 없어.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무게가 있었다. 이지현은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대답했다.
민서가 제 가족이에요. 저는 민서를 지키기 위해 여기 있는 거예요. 장례식장은 다시 긴장으로 가득 찼다. 하지만 그 순간 민서의 사촌 오빠 준혁이 앞으로 나섰다. 아빠, 엄마, 그만하세요. 민서도 우리 가족이에요. 할머니가 민서를 얼마나 아꼈는지 다들 아시잖아요. 준혁의 말에 동훈은 잠시 멈칫했다. 그는 민서를 바라보며 말했다. 민서야,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난 아직도 이해 못하겠어. 민서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아빠, 저 그냥 행복하고 싶었어요. 지현이를 사랑하는 게 제 행복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단호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 최영숙 할머니가 다시 나섰다. 동훈아, 은주야, 너희가 민서를 이렇게 밀어내면 나중에 후회할 거야. 민서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게 죄가 아니야? 네, 엄마. 그러니까 민서 할머니가 늘 말했지. 가족은 서로를 지지하는 거다라고. 영숙 할머니의 말은 장례식장에 무거운 울림을 남겼다. 동훈은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숙였다. 은주는 여전히 굳은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서는 제단 앞에서 마지막 절을 올렸다. 그녀는 할머니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할머니, 저 잘할게요. 할머니가 늘 믿어주셨던 것처럼 저도 제 자신을 믿을게요. 이지현은 민서의 곁에서 눈물을 닦았다. 그녀는 민서가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처음이었다. 민서야, 너 정말 대단해. 장례식이 끝난 후 민서와 이지현은 장례식장을 나섰다. 소연과 준혁, 그리고 영숙 할머니가 그들을 배웅하며 따뜻한 말을 건넸다. 하지만 은주와 동훈은 여전히 그들을 외면했다. 민서는 그들의 차가운 태도에 가슴이 아팠지만 이지현의 손을 잡으며 미소를 지었다. 지현아, 나 할머니께 잘 작별 인사했어. 고마워. 이지현은 민서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민서야, 우린 같이 이겨냈어. 부산의 바닷가는 차갑고 고요했다. 민서와 이지현은 장례식을 마친 후 할머니가 사랑했던 해운대 해변으로 향했다. 민서는 바다를 바라보며 할머니와의 추억을 떠올렸다. 할머니가 여기서 나랑 조개 줍던 거 기억나? 그때는 그냥 모든 게 단순했어. 이지현은 민서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민서야, 할머니는 지금도 너를 보고 계실 거야. 내가 이렇게 강하게 이겨낸 거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민서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지현아, 너 없었으면 나 못 버텼을 거야. 항공사에서 티켓을 구해준 것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다 너 덕분이야. 이지현은 웃으며 말했다. 그건 우리 같이 한 거야. 그리고 항공사 직원분들한테도 고마워해야겠지? 그들은 바닷가에 앉아 잠시 침묵했다. 민서의 가족은 여전히 그녀를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았다. 은주와 동훈은 마지막까지 차가운 태도를 유지했지만 소연과 준혁, 그리고 영숙 할머니의 지지는 민서에게 큰 힘이 되었다. 민서는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다. 지현아, 나 앞으로도 계속 싸워야겠지? 우리 같이 있는 게 이렇게 힘들 거라곤 생각 못했어. 이지현은 민서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민서야, 우리 사랑은 그만한 가치가 있어? 그리고 우린 이미 여기까지 왔잖아. 앞으로도 같이 이겨낼 거야. 그 순간 민서의 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뜻밖에도 준혁이었다. 민서, 나야. 엄마 아빠 아직 화나 계시지만 내가 계속 얘기해볼게. 그리고 소연이도 너 많이 보고 싶어해. 민서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다. 오빠 고마워. 통화를 마친 민서는 이지현을 바라보며 말했다. 지현아, 나 이제 포기하지 않을 거야. 할머니가 내게 가르쳐준 거, 내가 누구든 사랑할 권리가 있다는 거 절대 잊지 않을 거야. 이지현은 민서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민서야, 나도 너랑 같이 싸울게. 언제나.
그들은 바닷가에서 서로를 꼭 껴안았다. 해운대의 파도는 그들의 앞에 펼쳐진 미래처럼 끝없이 밀려왔다. 그들은 알았다. 앞으로도 많은 시련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그들의 사랑은 그 모든 것을 이겨낼 만큼 강하다는 것을. 민서와 이지현은 부산을 떠나 서울로 돌아왔다. 그들의 삶은 여전히 쉽지 않았다. 사회의 시선, 가족의 반대, 그리고 그들 자신의 두려움은 여전히 그들을 따라다녔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믿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그들을 앞으로 나아가게 했다. 마지막으로 민서는 할머니의 무덤에 작은 편지를 남겼다. 할머니, 저 행복할게요. 할머니가 늘 믿어주셨던 것처럼 저도 제 자신을 믿을게요. 그리고 그들은 손을 잡고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다.